네. 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어제가 이 대선일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렇게 또 일렉션 데이였으면서, 그러면서 어제도 뭐 여러 차례 이제 1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또 올려드렸었는데, 뭐 어제 아시다시피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혔다라고 오늘만 뉴스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가 뭐 정정당당하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뽑혔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축하드리고, 뭐 어차피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을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굉장히 심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입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돈을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자칫하다가 아르헨티나 골 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되게 됐습니다. 아니 4년을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소권을 거치면서, 그리고 뭐 중범죄자이고 뭐 굉장히 악재가 많았거든요. 악재가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악재를 뚫고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진짜 대단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의 그 수많은 이 미디어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트럼프가 뭐 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많이 이렇게 까기는 깠죠. 까기는 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심은 달랐다.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로 이렇게 또 향해 가면서, 트럼프한테 표를 이렇게 또 많이 꽂아두게 되면서, 트럼프가 270석 이상을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됐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지금까지 이 개표를 하면서 이 엘렉토럴 봇 이렇게 또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트럼프가 277표로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224표로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벌써 끝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계속 이렇게 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처음에 막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이 경합주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나온 그런 결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동부에서부터 이렇게 또 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갈수록 전부 다 개표가 끝나고, 그리고 경합주들을 봐야 되는데, 경합주들에서 처음에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이 경합주들을 이제 다른 이제 6개 주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거야. 뭐 1%포인트 차, 뭐 2%포인트 차, 좀 이제 가까웠기는 가까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고 올린 다음에 좀 있다가 졸지아에서 이겼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영상을 올렸죠. 올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 다음에 졸지아주까지 이렇게 또 이겨버리다 보니까, 다른 그 경합주들에서, 뭐, 조금이라도 이기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합주들 이제 5곳에서도, 뭐, 지고 있다. 1%, 2%포인트 차로 계속 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겠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뭐, 자정이 지나선가? 그때, 이 펜실베니아가 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뽑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펜실베니아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서 트럼프가 엘렉토럴 봇 277표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어제 뭐 새벽 저도 막 한두 시까지 이렇게 또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는 그 당시에 이 플로리다 자신의 그 별장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자신의 별장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친구들이랑 그리고 뭐 자신의 러닝메이트랑 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 먹고 그 개표하는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또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초대가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뭐 얘기도 하고 뭐 밥 먹고 그랬대요. 어쨌든 야 일론 머스크 진짜 난 놈이네요. 야 진짜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이 투자를 이렇게 떠게 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가 이제 뽑히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펜실베니아에서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뿌렸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매일 이 돈을 1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한테 투표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47달러씩 주고, 왜냐하면 이번이 이제 47번째 대통령이다 보니까 47달러씩 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100달러씩 올리고, 그리고 추첨을 통해가지고 매일같이 100만 달러씩 쏘고, 그거 더불어가지고, 이 트럼프 캠페인에다가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뭐 기부를 하고, 정치 후원금 기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때문에 쓴 돈을 본다고 하면은 130 밀리언 달러래요. 1억 3천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트럼프 정권 2기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좀 이제 난관이 많았거든요.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이 미국 이제 교통 안전국에서 문제도 있고 이거 계속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뭐 사고 계속 내면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사망을 할 것이니까 뭐 조사에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 다 걷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미국 내에서 이제 다 잘 돼야 하거든요.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또 굴러가야 하는데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도 이제 거의 다 이제 합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테슬라 모델 2는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테슬라 모델 2는 나오지는 않고 그 사이버캡 있지 않습니까? 2만 달러대 그 핸들이 없는 그 로보택시 2인승이면서 뒤에 뭐 짐 공간만 있고 좀 안타깝지만 4인승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 2만 달러짜리 차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로보택시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뿌려대면서 이 테슬라가 또 이제 앞으로 한 발짝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모든 것들 다 이제 통과시켜 버리고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봇 같은 것들도 빨리빨리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굴러간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풀어버려 가지고 빨리 팔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테슬라, 뭐 스페이스 X도 훨씬 더 많은 뭐 정부로부터 어마무시한 수주를 받게 되면서 스페이스 X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한 그 벳이 1억 3천만 달러를 이렇게 날리기는 날렸지만 그 벳이 다 성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 다 걷어들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에서는 어제 대선을 이렇게 또 치르고 있으면서 이 스윙 스테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윙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이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밀어주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표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차이가 그렇게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이 트럼프가 뽑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졸지아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두 번째로 트럼프가 뽑혔다. 트럼프가 엘렉토럴을 이제 전부 다 가지고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펜실베니아가 좀 이제 19개의 엘렉토럴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이 경합주들에서 이제 민심은
트럼프가 더 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었던 특히 이런 억만장자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친구들이 억만장자들이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이런 뭐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예인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인도르스를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기게 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그런 이제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트럼프한테 축하한다. 이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이 트럼프 대단합니다. 뭐 트럼프랑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면서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 오큘러스 뭐 VR 창업자 그분도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트럼프의 인기를 이렇게 또 한껏 올려준 조 로건도 여기에 뭐 디너에 이렇게 또 참석이 돼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 조 로건도 이제 트럼프한테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하면서 뭐 수많은 월스트리트 뭐 투자가들 뭐 빌 아크맨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축하한다 라고 하고 뭐 UFC 뭐 회장이나 그리고 뭐 음모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음모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존슨이라든지 그러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던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인도르스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축하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제프 베조스도 아시다시피 이 워싱턴 포스트 미디어를 이렇게 또 수위주의지 않습니까? 수위주의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막지 않았었습니까? 이 제프 베조스도 이제 트럼프 한편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됐는데 뭐 아니다 다를까 이 제프 베조스도 트럼프한테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또 욕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뭐 비판자들도 이번에는 뭐 공정하게 이렇게 또 투표를 치르면서 뭐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된 거를 이렇게 또 축하를 한다라고 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떨어졌다고 하면 대선 불복을 하면서 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뭐 이렇게 또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를 비판을 한 사람들까지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트럼프 2기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정권을 이렇게 또 꾸려 나갈지 이렇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 기사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 2기 때는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이 이 이민자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문제를 이 경제를 더 부흥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더 이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권을 꾸려 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2024년도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미국의 경제가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말라 해리스나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보다는 차라리 트럼프가 있었던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뽑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카말라 해리스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이렇게 또 힘들어졌다라고 이 트럼프를 뽑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 뭐 단속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경제, 이제 경제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포커스를 이렇게 또 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경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 정부를 이렇게 또 싫어했었던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미국인들한테는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한테는 별로
안 좋게 적용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일관적이지가 않다. 이 논리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명확한 철학이나 정책이 없이 오로지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렇게 또 뜯어먹을 수 있을까? 라는 것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의사결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외교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나라들은 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적국들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잘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 있지 않습니까? 서방국들, 유럽, 이런 이제 서방국들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이제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진짜 어디로 튈지 이렇게 또 모르다 보니까 좀 불안에 이렇게 또 떨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철학도 있고 이제 미국이 항상 정의를 위한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은 어떻게 이제 미국이 행동을 할지 이렇게 또 알다 보니까 미국이랑 잘 이렇게 이끌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이런 외교 정책들은 어디를 튈지 모르고 그냥 오로지 거래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적국들,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우리들한테는 더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좀 잘 좀 꾸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에다가 이 방위비 목적으로 10빌리언 달러, 100억 달러를 그게 한 14조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매년 14조를 내가 뽑아내겠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한국은 돈 잘 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한국이 미국에다가 주고 있는 이 방위비 목적으로 주고 있는 게 1.4조 정도가 된다고 하나? 그 정도 된다고 한 1빌리언 정도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의 10배를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들 그런 거 이제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 혼자 이제 잘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국들은 이제 다 좀 이제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잠깐은 좋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잠깐은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본다고 하면은 동맹국도 이제 주위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은 미국이 조금 미래를 봐서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더 가디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되면서 이제 앞으로 4년간 이제 혼돈 속에 있을 것으로 이제 점쳐지기는 점쳐지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트럼프의 굉장히 좀 이제 극단적이고 좀 이제 자신의 편만 이렇게 또 편애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쏟아낼 것 같기는 같지만 그래가지고 혼동을 좀 많이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제 파워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시민 사회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압력을 가한다고 하면은 정부에 이제 뭐가 트럼프가 너무나 좀 이제 심한 극단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압력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조금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4년을 잘 버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not the end of the world다 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기소권들도 있고 벌금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사라집니다. 셀프 사면하고 이제 자신은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측근들 해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 철저하게 똑같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지금 좀 큰일 났네요. 이제 노년 이제
예, 이제 나이 다 드셨는데, 예,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 예, 어차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세이신데, 예,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끝나시면 이제 84세인데,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 좀 이제 온화하게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전 세계 온 나라에서 네, 수많은 이 국가들에서 네, 트럼프한테 예, 이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예,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이렇게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복귀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축하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좀 줄을 잘 서야 하잖아요. 트럼프한테 이 미국의 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큰일 났거든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끝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무기 같은 거 이제 지원 그만하고 딱 넘겨주고 이 러시아한테 넘겨주고 그 휴전하고 이제 전쟁 그만해라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큰일 났고요. 어떻게 될런지 한번 계속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좀 반응이 복합적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뭐 반 중국, 뭐 반 러시아 그 정책들이 살짝 이제 바뀔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좀 이제 적국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러시아, 중국은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대통령도 트럼프 이렇게 또 당선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반이민 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멕시코랑 그리고 미국이랑 좀 잘 이렇게 외교 정책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 국가들의 리더들은 좀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정책들이, 외교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막 중구난방이거든요. 뭐 어떻게 뭐 일관되지가 않고 뭐 자신이 꼴리는 대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미국한테 이제 돈을 더 주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이렇게 또 맞추다 보니까 뭐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현재만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각으로만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이 유럽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하게 이렇게 또 느껴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리더들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이랑 이란은 항상 좀 이제 나쁜 그런 관계를 이렇게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관계가 뭐 개선이 될 것으로는 이렇게 또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 국민들은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들한테는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이 이란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는 하마스 무장 조직, 뭐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무장 단체들은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간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항상 이제 뒤에서 이제 백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또 지켜주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별로 뭐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 각국들은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BBC 뉴스에서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이게 딱 뽑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뭐 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초접전으로 이렇게 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까보고 나니까 이 미국의 민심은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쏠려 있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특히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를 이렇게 또 엄청나게 밀어주게 되면서 그때 막 테슬라만 빼고 막 그랬거든요. 좀 소외시키고 막 그랬어요. 막 GM, 뭐 포드 막 이런 데만 좀 막 팍팍 밀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보여지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이제 짜증이 그때 좀 삔또가 나갔죠. 그때 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그때 굉장히 삐져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좀 굉장히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이거 뭐야? 내가 미국에서 가장 이 전기자동차 잘 만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만 좀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요번에는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진짜 배팅을 어마무시하게 잘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 두 번째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과연 이 트럼프는 언제 이 미국의 대통령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권한을 이렇게 또 물려받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게 되면서 전 정부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트럼프 캐비넷들 다 들어오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되고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와, 이 트럼프가 또다시 미국 대통령이 될지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가 한 번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해요. 한 130년 전쯤에 굉장히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대통령도 한번 건너뛰고 또 당선이 돼가지고 한번 건너뛴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가 한번 건너뛰면서 두 번째 임기를 맞는 이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떨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미국의 이 시민들은 미국의 유권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렇게 떠올라고 있는데 옛날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했었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Hey stupid, it's the economy라고 하는 아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지 경제만 잘 되면 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Hey stupid, it's not the economy, it's the inflation.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때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미국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아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너무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찍은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트럼프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를 뽑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이렇게 꾸려나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인플레이션을 잘 잡으면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지 제발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구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유권자들을 향해 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조사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본 결과 유권자들 중에 한 31% 정도는 이 트럼프를 찍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주고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는 트럼프가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또 뽑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 중에 한 80% 정도는 이 4년 전 그때 경제보다 지금 경제가 훨씬 더 나빠졌다. 오히려 트럼프 때가 경제가 더 좋았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유권자들 80% 정도가 트럼프 정권 때가 경제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대선에도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이번에 이렇게 잘 꾸려 나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잘 안 되게 하면서 미국을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 동부로 해가지고 또 다른 이 동남부로 해가지고 또 다른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unusual한 진짜 지금 허리케인 시즌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레어 노벰버 허리케인이 지금 이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뭐 쿠바로 해가지고 뭐 만들어져서 지금 미 남부로 향해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2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케인 이름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케인 이름은 라파엘이라고 해요. 라파엘.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 허리케인이 여기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쿠바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플로리다 살짝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이제 뭐 텍사스 하면서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허리케인 시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자연재해가 더 이렇게 또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뭐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투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프로포지션 36에 이렇게 또 통과가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범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솟구치지 않았었습니까? 솟구치게 되면서 이게 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뉴섬 주지사가 이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이 있었거든요. $950 미만의 절도를 한 그런 범죄자들은 중범죄자가 아니다, 중범죄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려면은 $950 이하로만 도둑질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풀려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도둑질이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약에 대해서도 이제 마약을 뭐 소지를 하거나 이제 마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걸려가지고 이 마약 전과자가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뭐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가 다 끝난다고 하면은 그 전과 기록을 이제 말소를 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포지션 36를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뒤바뀌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약에 대한 그런 이제 범죄도 좀 더 이제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좀두둑들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또 훔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더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 이건 아주 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950나 $1000나 훔친 거는 훔친 거죠.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조금이라도 훔친다고 하면은 당연히 쳐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약도, 저도 이제 마약 어마무시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마약도 당연하죠. 마약을 이렇게 또 소지를 하고 뭐 마약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뭐 중범죄자였다가 그런데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소를 시킨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이 마약 같은 거 더 이제 손대기 쉽게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마약을 팔거나 뭐 그런 것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와, 3대 지수 모두 어마무시하게 급등, 폭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고, 이 S&P 500은 한 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2.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다우존스가 1200포인트 폭등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화당이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세네이 상의원도 지금 차지를, 다수석을 이렇게 또 차지를 했거든요. 52석을 이렇게 또 차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하원도 본다고 하면은, 하원은 정확히는 다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 하원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지금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 전부 다 공화당으로 이렇게 또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이 오늘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가지고 이 금 가격은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FOMC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이제 결정할 거거든요. 이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는 0.25%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준의장의 파월 연준의장이 지금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 연준의장 금리 내리는 거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 자리 위태위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금리나 0.5%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이 대통령 권한으로 이 금리 같은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미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미국은 시민사회이다 보니까 시민의 힘이 또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금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금 가격은 아마도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지금은 오늘은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금 가격은 이제 오를 가능성이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로 본다고 하면은 정부 지출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기업들한테 뭐 감세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뭐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돈이 이렇게 또 많이 풀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 나라들에서 금을 좀 많이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의 주식 있지 않습니까? 트루스 소셜 주식, 이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이 주식은 오늘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아침에 보니까 뭐 6%, 뭐 7%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주식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자산이 1빌리언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 주식이 오늘은 13% 폭등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올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한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후원금 줄 수 있는 거 이제 맥스로 줬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이 소송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이제 위기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돈을 막 100만 달러씩 뿌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억 3천만 달러, 130 밀리언 달러를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쓰게 됐는데, 그런데 그 결실을 아마 맺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테슬라의 주식 13% 정도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의 효율성을 위한 그런 이제 위원회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거기다 앉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부랑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회사들도 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이끌어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정부 정책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입김을 이렇게 또 불어 넣어줄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은 더욱더 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 주식들 그리고 ETF 같은 것들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친환경 같은 거는 개나 줘버려라.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같은 거 그거 음모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일 같은 거 마음대로 퍼다 쓰고 이 오일 같은 거 계속 더 많이 생산을 해라. 그리고 뭐 친환경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뭐 규제 같은 거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환경 에너지 주식들 뭐 맥을 못 추고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도 오늘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75,000달러가 넘어섰대요. 어제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겠다라고 할 때부터 이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더니만 오늘은 75,000달러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거 조금 더 이제 느슨하게 해주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75,000원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고요. 야, 비트코인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특히 이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이 전부 다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은행주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하고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또 꾸려 나간다고 하면은 규제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철폐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규제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은행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규제가 없다 보니까 돈 막 뿌리면서 돈 엄청나게 또 긁어 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해.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었을 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게 경제 위기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서프라임 사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은행 규제를 철폐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은행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규제 같은 거 뭐 없어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은행이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은행 주식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